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지금 딱 보면 30%지 않습니까? 30%가 쿠팡이 만들어낸 수수료예요. 그 시스템이 음식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음식점은 기계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네. 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자, 무료 배달해가지고 지금 안 남는다. 그게 아니에요. 무료 배달을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판매율은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갔다. 네. 사용하는 빈도수, 고객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는 엄청 올라갔다예요. 엄청 올라갔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요? 근데 부인하면 매출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트에 빨간 날은 무조건 시계 만든다 이런 정책들은 네. 어느 곳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 영세에 더 힘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들을 보면은 네. 모든 자영업자는 영세입니다. 그래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원가 상승. 어떤 원가 상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네. 원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공급품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지금 토마토 가격이 엄청 쌉니다. 지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싸요. 작년 기준. 네. 이유는 공급이 많이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 상승에서는 이런 것들로 들어 유통 가격 이런 것들이 되는데 뭐 원유 가격이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걸 조절하는 기능, 뭐 없을 때는 사고 있을 때는 뭐 풀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원가 상승을 맞추는 데 제일 중요한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은 뭐냐면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네. 지금 정권이 들어가기 전에는 1,460원, 1,480원대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1,300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사올 때, 들어올 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겠죠. 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만 잘 풀면 원가 상승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언급 한번 했죠. 라면이 2,000원이 나네. 그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인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쳐주시고 나머지 3번 수수료. 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온라인 체계 지금 딱 보면 30%지 않습니까? 물류비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수수료가 7.7% 30%가 쿠팡이 만들어낸 수수료예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쿠팡이 측 사업하기 전에 뭘 했죠? 쿠팡. 그냥 쿠팡 했죠. 네. 쿠팡이 30%대요. 쿠팡이 수수료가 30%인가요? 물건이.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류비 다 포함해서요. 네. 쿠팡이 맨 처음 물류비 따로 안 받잖아요. 자기들이 다 하겠다. 원배송, 원데이 네, 배송.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내가 10,000원에 팔면 30% 떼고 7,000원을 정산해 준단 말이죠. 그 시스템이 음식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쿠팡은 완제품이죠. 완제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는 인건비가 좋고 기계로 돌려서 가격을 맞추면서 판매율이 높아지면은 규모의 경쟁으로 돈을 수익화 시키는 게 쿠팡은 가능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 전 국민한테 지금 들어왔죠. 30% 수수료. 네. 근데 음식점은 기계로 합니까? 아니죠. 손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기계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수수료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제일 수혜자는 쿠팡 하는 업주들이에요. 30%인데 이제 15%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수료는 쿠팡에서 배민에서 점주들한테 수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판매에 대한 수수료인데 배달비를 따로 빼놨어요. 2,700원, 2,900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7.7%.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합쳐서 27에서 30으로 보고 있죠. 네. 근데 2,700원에서 2,900원을 수수료로 볼 것이냐. 수수료로 보면은 온풀법이 적용이 해당되지만 수수료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8%에서 온풀법을 해도 얼마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세팅을 일부러 얘네들이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지금보다는 좋아집니다.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무료 배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영업 하신 분들은 자 무료 배달 해가지고 지금 안 남는다. 그게 아니에요. 안 남고 못한 애들은 다 그냥 사양산업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무료 배달로 인해서 무료 배달을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판매율은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갔다. 네. 사용하는 빈도수, 고객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는 엄청 올라갔다예요. 엄청 올라갔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요? 어차피 밥을 먹잖아요. 네. 오프라인으로 먹느냐 온라인으로 먹느냐잖아요. 네네. 그럼 오프라인이 온라인한테 뺏겼어요. 네. 무료 배달로 그렇죠. 인해서 네. 더 뺏겼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을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하겠다? 다 뺏긴 상태에서 그런 업종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냉면, 그 다음에 뭐 삼겹살, 술집,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는 매출이 나오려면 최소한 3억 5천에서 4억이 들어요. 처음 창업하는데. 네. 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 전용 건들이기 때문에 평수가 일단 돼야 되고요. 되고, 상권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들도 넣어야 되니까 보통 한 보증금이랑 다 붙이려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3억에서 4억 초기 자본을 넣어가지고 과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보통 1억에서 2억대예요. 보증금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원가는 자꾸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화를 진행을 해야 돼서 거기서 박리담회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판매를 장려를 하고 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독과점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그 대신 우리는 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곳곳에 매출을 가져와야 된다가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SBS, KBS, MBC가 애초에 유튜브랑 틱톡이랑 뭐 네이버 TV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초반부터 그 플랫폼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면 독점권이 더 올라갔겠죠. 네. 하지만 다채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방어를 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다채널로 인해서 이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이미 다 바뀌었어요. 네. 근데 부인하면 매출을 못 올립니다. 업종을 바꿔야 돼요. 역행하는 거잖아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역행을 잡을 수 없으니까 식자재를 가격을 잡아야 되고 매출이 올라야 되고 그만한 이제 판매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기계화가 들어가면서 보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면 돼요. 전국에 무료 배달했는데 갑자기 무료 배달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거는 좋았던 걸 다시 안 좋은 걸로 바꾸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수료만 보는 게 아니라 기계화, 그 다음에 마케팅의 다각화, 그 다음에 식자재의 인하로 인한 수익률 보존을 해야 인건비 상승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생산 제품의 원팩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장만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여담으로 대표님이 자꾸 식자재 깎는다 하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 양을 줄이는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람 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점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식자재 가격을 떨어뜨려요. 점주님들이 식자재 가격 인하에 대한 금액을 보상을 받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의 보상을 받으면 누군가 하나의 피해가 있겠죠. 네. 그 피해는 누가 있나요? 저와 또는 생산 공장, 그러니까 본사와 생산 공장이 피해를 받겠죠. 네. 공장이 똑같은 판매 개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손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뺏기려 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1년 뒤에 10,000개를 해. 네. 그럼 1000개를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수익률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10,000개를 했을 땐 100만 원 곱하기 10을 하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인데 70만 원에 해. 그러면은 10배가 되니까 얘는 7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얘가 나한테 거래를 끊겠습니까? 그렇죠. 700만 원이라도 몇 년 전보다는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기계로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수량이 높게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없어지는 것보다는 7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로 그들이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피해를 보면 피해는 봅니다. 피해는 보는데 확률은 뭐 7대 3으로 가져요. 제가 3을 좀 내리고 그 다음에 7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산 공장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설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화된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4%인데 재고 월말 넘어가는 재고가 2%, 36%대로 보통 평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32%대로 맞추려고 지금 또 머리를 짜내고 있어요. 네. 짜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점주님들은 그 식자재 물때 관련해서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4번 환율. 환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은 그냥 미국 달러가 올랐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1달러에 맞추는 원화의 가격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면 원화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내려가죠. 네. 그럼 사올 때 싸집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잡아야죠. 뭐 요즘 트렌드로 뭐 AI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무역회사, 식자재상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환율이 싸거나 공급이 많이 풀릴 때 공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냉동으로 확 사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율이나.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때 이제 남기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보통 양파 이런 겁니다. 왜냐면 양파는 다 저장입니다. 웬만하면은. 푸는 시기를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냥 딜을 치시거나 이제 하실 때는 유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가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요렇게 지금 좀 풀고 있으니 대비하셔라. 그리고 한 그릇 지면도 나는데 저희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지점을 계속 잡으려고 지금 연구하고 잡고 있으니까 지금 잡으면 나중에 더 좋아지면 혜택 받으면 돼요. 쿠폰 더 뿌리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원가로 해서 쿠폰 못 뿌릴 때 우린 쿠폰 더 뿌리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계로 해서 판다. 제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매출이 한 4,000에서 4,500만 원 이상인 업장들이 조금 챙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특히 4,500 이상 매장들이 체크하는 것들이고 4,500 미만 매장들은 일단 4,500 이상이 되게끔 마케팅 기술이나 그 본연의 음식에 대한 퀄리티나 CS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좀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뀐 정권에서 사장님들이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좀 잘 응용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